네, 안녕하세요. 네, 최영주 당당내과의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주제를 이제 "새로운 비만 주사제 부작용은 없나요?" 이렇게 정해 봤어요. 그래서 아마 비만 주사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인제 우리가 비만약, 비만 치료제로 인제 많이 쓰는데, 예, 당뇨병 쪽에서 나온 치료제이면서 아주 선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런 주사제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와서 아직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서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제 서구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많아서 뭐 거의 뭐 이거를 판매한 개발한 그런 회사가 갑자기 막 시총 1 위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좀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효과는 그만큼 있어서 좋긴 좋으나 이 '부작용 부분은 괜찮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고런 쪽으로 쪼끔 타깃을 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론 머스크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거 맞고 살 뺐다." 예. 아마 여러 차례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예, 위고비로 인제 맞으면서 살을 뺐습니다. 상당히, 예, 효과적이죠. 위고비라는 것은 인제 세마글루타이드의 인제 그 상품명이고요. 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인제 인크레틴 계열의 인크레틴 주사제로 베이스한 그런 비만 주사제들은 크게 4 가지 몰레큘이 가장 유명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연구되고, 뭐 듀얼 아고니스트, 트리플 아고니스트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진짜 노다지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파퓰러하게 쓰이는 거는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이제 위고비. 오젬픽은 당뇨병 같은 성분 당뇨병으로 인제 출시가 된 게 오젬픽이고요. 이게 먹는 약으로도 개발된 리설수스 그래 가지고 요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털제파타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털제파타이드. 릴리에서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쪽은 뭐냐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 요거구나. 마운자로 이렇게 생겼는데 GLP-1, GIP, 예, 코아고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호르몬을 같이 아고니스트 작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사실 거기 리라글루타이드하고 듀라글루타이드는 국내에서 지금 쓰이는 약입니다. 트루리시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당뇨병 쪽에서 많이 쓰는 약인데, 트루리시티, 그리고는 싹센다. 비만 주사죠. 당뇨병에서 쓰면 빅토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쪽은 경험을 했고, 사실 싹센다가 좀 데이터가 좋긴 한데 얘보다 훨씬 뛰어나면서 위클리로 맞기 때문에, 주에 한 번으로 맞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좋고, 우리 "비만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왜냐면 20 킬로까지 빠지니까. 네. 굉장히 수술하지 않고도 그렇게 대량으로 살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계열들을 우리가 인크레틴 주사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GLP-1 뭐 베이스드 세라피, GLP-1 메디슨, 아예 그냥 그쪽 계열을 전부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대세예요, 대세. 그럼 이 인크레틴이 뭐냐, 인크레틴.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당뇨병 약에도 인크레틴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크레틴이 뭐냐면 결국은 인슐린 분비를 많이 나오게 하는 어떤 물질이 장에서 나온다 이 뜻이에요, 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글루코즈 여기 인슐리노트로픽 액션이라는 것이 인슐린 나오게 한다. 그래서 이 장에 요게 장 세포를 요게 우리 인제 장마다 이렇게 크립트라 그래 가지고 장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 소화 분비 효소가 주로 나오는 셀들도 많지만, 내분비적으로 특화된 고런 또 셀이 있어요. 여기서 GLP-1, GIP가 분비가 되고요. 요게 인제 췌장 세포에 가서,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비가 돼서 그 주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타고 쭉 전신으로 돌죠. 그래서 췌장까지 올라가서 베타스포에 작용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인슐린이 나오는 걸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런 일리움이나 이런 스몰 인테스틴 이 초기 장 위문부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인슐린을 이제 용도에 따라 더 많이 나오게, 예,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뇨병 환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랑 IV 주사로 맞았을 때랑 입으로 넘어가서 인제 장내에 글루코즈가 넘어가면 '아, 우리 주인이 밥을 먹었네.' 하고 이런 인크레틴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IV로, 그러니까 우리 정맥 주사로 글루코즈가 투여되면은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나오는 호르몬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인슐린이 이만큼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먹으면. 근데 당뇨병에서는 그 효과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덜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뇨가 더 올라가고, 요거를 타겟해서 만든 게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GLP-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의 줄임말이고, 글루코즈 디펜더, 그러니까 글루코즈가 있어야지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지만 분비가 되는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트로픽 페폴리피다 GIP의 약자고요. 얘들 결국 뭐다? 식후에, 입으로 들어가는 식후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고, 장내에 나오는 호르몬들이고, 또 이 글루코즈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신적으로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꼭 당대사만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이런 뉴로널 엔도크라인 이런 인테그레이티드 아주 그냥 네트워크가 쫙 전신에 다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식후의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마치 오케스트라 하는 것처럼 쫙 관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이렇게 GIP, GLP-1과 GIP의 각각의, 이게 단순히 베타세포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작동한 게 아니라 뇌나 전신에 다 전반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당뇨 당대사에서는 머슬하고 리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당대사를 이제 해결해내는 당 처리 능력을 하는 게 이제 머슬이 있고, 리버에서 또 공복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진 않아요. 이런 인크레틴들은 리셉터가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주로 이런 췌장에도 있지만 뇌에 있습니다. 뇌. CNS에 있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실제 칼로리 인테이크를 줄여주고, 심장과 베슬, 그 혈관에도 좀 존재하고요. 그래서 심장 보호 효과를 해주고, 그리고 장관 내에도 작동해서 장 운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으니까 좀 이제 좀 소화를 해야 되니까 더 먹지 말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엔딩 타임, 가스트릭 엔딩 타임이라는 게 이제 장 운동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키드니 이런 쪽 배설도 살짝 유발하면서 자, 그 지방세포와 본에도 작동하는데, 사실 GLP-1은 요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GIP도 같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얘는 GLP랑 뭐가 조금 다르냐면, CNS 이펙트가 크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GI 트랙이 하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GI 트랙이 덜 움직이면, 그러니까 장 운동이 저하되면 더부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오심구토가 더 발생하는데, 이런 쪽이 없기 때문에, 식욕은 좀 떨어뜨리지만 그런 불편한 그런 복부 팽만감 이런 게 좀 덜해요.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베타스포에 작동하지만 주로 그 아디포 티슈. 아까 GLP-1은 이쪽에 별로 작동 안 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쪽에 오히려 특화돼서 이런 지방세포에서 이 TG,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제대로 다 이게 에너지가 다 저장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지방대사에 작동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그러니까 그 지방의 원래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주 역할이죠, 사실. 그리고 또 본의 리모델링에, 그러니까 본을 이제 막 우리가 깨지기도 하고 다시 생성되기도 하는데, 깨지는 쪽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좀 좋은 역할이죠. 이런 쪽으로 작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씩 다르면서 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혈당 관리나 체중의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같이 쓰면 어떨까? 이게 터제파타이거든요. 이게 릴리에서 개발한 터제파타이드고, 같이 쓰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판크레스 작동하는 혈당을 내려주고, 그리고 또 이런 작용들을 같이 작동하니까 뇌에 작동하는 식욕 억제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혈당도 떨어지고 밥도 덜 먹게 되고 체중이 빠지고요. 또 이 가스트릭 엔팀타임 때문에 좀 노지아가 생기지만 또 GIP의 또 반대작용으로 노지아를 좀 감소시켜주는, 그러니까 서로의 부작용을 좀 해소시켜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서브큐테니스 팻의 작용에서 이런 팻의 그런 이런 대사를 더 촉진시키고, 그리고 결국 시스테믹하게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고 체중 줄고 하니까 이런 리버, 팻매스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 스칼렛 머슬의 인슐린 센시티비티,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작동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당뇨 치료제로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이. 저도 아직 안 써봤지만 이제 털제파타이드는 아마 내년쯤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위고비는 바로 다음 달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의 사실 주제는 뭐 이게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이런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사실 방송이 많이 됐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세이프티가, 안정성이 괜찮냐, 안전성이 괜찮냐, 이 부분을 오늘을 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안정성 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최근에 난 리뷰 저널인데,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작용 기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부룩하고,
이러니까 오심, 그리고 설사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장관에 작동하는 게 주 기전이잖아요. 그래서 토하기도 하고 변비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이 모틸리티가, 그러니까 장 운동이 너무 저하게 되면 장 마비까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뭐 심하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 그리고 엠팅 타임이 주니까 이제 배가 더부룩하죠.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위에 음식물이 오래 남게 되면은 또 그 이상 넘치게 되면 이제 아스피레이션,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담낭. 담낭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담낭이 우리가 먹으면 이제 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담즙을 만들어서 여기 담낭 안에 저장이 돼 있다가 먹었네 하면 쫙쫙 짜내져 가지고 쫙 이쪽으로 이제 이런 담즙 효소들이 쭈루룩 잘 타고 내려가야지 이제 십이지장에서 만나 가지고 이런 단백질 효소들을 잘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얘도 결국 모틸리티가 중요하거든요. 짜서 내보내야 돼, 여기 저장되는 담즙들을. 근데 여기에도 작동하는 거예요, GLP-1이. 그래서 이게 잘 안 나가. 이것도 좀 이렇게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생기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소화 위장관 쪽으로 좀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너무 못 먹게 될 수도 있죠. 만에 하나. 그러면 이제 탈수가 돼요, 탈수. 그래서 우리 너무 뭐 설사해도 그렇고, 너무 먹을 거로 들어가는 게 너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신부전이 오죠, 급성 신부전. 요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 빨간 선 쪽에 해당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약제의 기본 본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를 감안하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서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다음이 파란 선은 뭐냐면 사이코페니아, 근육 감소고요. 그리고 파란 선 뉴로 사이키아트릭 이벤트인데, 요런 쪽이 패시브를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뭐 만막병증 증가, 갑상선암, 췌장암 이런 쪽은 사실 처음에는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이제 데이터가 꽤 쌓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개발된 지가 이것도 한 10년 됐을 텐데, 인크레틴 이쪽 봤더니만 데이터를 다 해봤더니 사실 아닐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쪽은 오히려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이런 부작용들은 대개는 용량 대비해서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키우면 키울수록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런 GI 트러블 같은 경우는 소화기 부작용 같은 경우는 거의 반수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보통 거의 시작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트루리스트를 저도 참 많이 써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참 개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바로 1.5ml 바로 고용량 써도 택도 없다고, 전혀 선생님 이거 식욕 떨어진다면서요. 전혀 안 그래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이 0.75짜리만 써도 막 너무 괴롭다고 막 바로 막 한 번 맞고 막 쫓아오시는 분도 있고, 개인차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그렇게 들이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속도를 천천히 싹 쓴다는 그럴 수 있죠. 용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져요. 이게 몸이라는 게 또 나름대로 그 상태에 또 평형을 찾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좋아진 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트루리스트가 썼을 때 이런 문제를 얘기하셔도 이 사람이 꼭 써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되면은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저용량으로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견뎌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롱액팅에서는 좀 덜하다.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많이 쓰지 않은 숏액팅도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초기 주자는 마이에타나 아니면 그 리서너타이드 같은 그런 경우는 하루 한 번씩 맞거든요. 뭐 BID나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맞거나 한 번씩 맞는 그런 숏액팅자들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주야트롭 더 심해. 숏액팅이라서 가스트릭 엔틴타임을 더 심하게 저하시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쓸,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제일 쓰기 좋은 건 위클리, 주에 한 번 맞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좀 덜하다,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결국 너무 심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탈수를 이끌어서 이런 신부전까지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 GB에 대해서 그 담낭에 대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돌이 끼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담낭이 좀 막히거나 이런 그럴 수 있어서 결국은 담낭 절제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 그리고 레티노패스에 대해서는 망막증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게 세마그로타이드, 지금 우리 오늘 주제인 세마그로타이드 처음에 임상 나왔을 때
그때 이상하게 망막병증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인데 아니 합병증이 많아지면 어떡해.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이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이 주사 자체의 의미보다는 혈당이 너무 잘 떨어진 거야. 우리가 당뇨 환자들도 그래요. 뭐 이 세마그로트가 아니더라도 인슐린을 처음에 혈당이 막 이미 진행돼, 그러니까 당뇨가 좀 오래됐어. 그리고 눈도 막 벌써 혈관이 망가져 있어. 이런 환자를 인슐린을 막 쓰게 되면 레티노패스가 더 악화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면밀하게 더 정확하게 판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RCT가 진행되고 있어요. 레티노패티가 정말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그게 아마 결과가 나오면은 좀 더 면밀하게. 근데 아마 현재로서는 아마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캔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실 초반에 이게 이제 이런 인크레틴 계열들이 이 판크레스에 그러니까 췌장에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췌장 효소도가 살짝 올라가거든, 실제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몇몇 있어요. 근데 이제 배도 아프면서 췌장 효소까지 올라가면 이거 췌장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동물 실험, 처음에 초기 데이터들 동물 세포 실험에서 이런 그 췌장의 염증 내지는 약간 아나플라지아, 약간 악성 변화의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었거든, 동물 실험에서. 그래서 굉장히 초반부터 이런 쪽으로 컨선을 받았어요. 아,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당뇨병 치료를 했다가 이거 췌장암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크레틴 계열들은 이쪽을 다 카운팅을 해봤다고. 정말 문제가 되나 안 되나.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RCT,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큰 대규모 임상 연구, 또 리얼월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임상 연구들을, 실제 사례들을 다 조합해서 또 데이터 분석하는 거죠. 다 했을 때 별로 연관성이 없었다가 요즘 중론이에요. 췌장암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다. 당뇨병 자체가 췌장암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 이 약제에서 특별히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실제 329만 명의 환자를 쭉 봤을 때 오히려 인슐린 대비해서 위험률이 낮다는 데이터도 있고, 또 122만 명 데이터를 봤을 때도 오히려 인슐린보다 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췌장암을 올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캔서가 사이로드 캔서, 갑상선. 갑상선도 이게 동물 실험에서 이게 뭐 칼시토닌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메둘라리 수질암, 우리가 이렇게 갑상선 하면 더 흔한 거는 유두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두암 쪽에 조금 리스크 더 흔한데 사실 수질암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그런 쪽으로 좀 리스크를 올린다는 동물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갑상선 조직이 또 동물과 우리가 또 틀리잖아. 그래서 보면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칼시토닌 레벨을 측정해 봤을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라,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그러니까 연구에서. 그래서 별로 갑상선도 쭉 유의하게 계속 봤었는데 유의하게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또 중론이고, 최근에 한 그 유명 잡지에서 그래도 최근 갑상선 한 1년에서 3년 썼을 때 갑상선이 올라간다, 약간 이런 보고를 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연구가 너무 뭐랄까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디텍션. 왜냐면 갑상선암 초음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발견되잖아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유병률이 제일 높은 거. 초음파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별 차이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또 초음파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에 따라서 그런 컨트롤하지 않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조금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이로드 캔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좀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024년에 발표, 이런 안전성에 대한 보고들은요, 사실 RCT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병이 없는 사람을 이 약을 쓰고 그 병이 생기나 안 생기나, RCT를 하기가 어려워.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만 추려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 관찰 연구가 많아요. 관찰 연구. 아니면은 기존에 해왔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런 식의 연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이전에 써왔던 2001년부터 쭉 써왔던 이런 환자들을 뭐 5년 썼을 때, 1, 2년, 2, 4년 최근에 썼을 때를 쭉 데이터를 총합해서 정말 GLP-1이 인슐린 대비해서 인슐린, 베이잘 인슐린보다 정말 이게 판크레스 캔서가 많아지냐 했더니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최근에 또 자마, 유명한 잡지죠. 실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본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GLP-1은 사실 본 자체에 대한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펙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GIP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GLP-1 이런 쪽은 또 우리가 당뇨 약제들은 우리가 또 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밀도에 대해서 워낙 고령 환자들이 많고 당뇨 환자가 만성적으로 쓰는 병이라서 우리가 모든 당뇨 약제 실험을 할 때 이
뼈에 대해서도 그 골밀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골밀도에 대한 데이터가. 근데 딱히 인크레틴 계열이 이런 당뇨 환자에서 그다지 그 프랙처 리스크, 그 골절 리스크나 골밀도 낮아진 거에서 별로 의미 있게 하지 않았다는 또 그런 데이터가 많고요. 근데 반면 이제 그 비만 환자에서 어떤지는 사실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당뇨 환자들은 당뇨약은 뭐든지 안정성분사를 다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심혈관 위염부터 시작해서 콩팥 얘기 뭐 다 하면서 다 같이 본단 말이지. 근데 아직 비만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안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지만 당뇨에서는 GLP-1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다만 GIP 자체가 작동 기전에 조금 본에 대한 리세터도 있고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게 나쁘게 작동하는 거 아니고 좀 본의 그 흡수를 좀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골밀도 차는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그 기대가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 잘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GIP 그 리세터를 좀 베리언트를 만들어서 그 펑션을 그 기능을 없앤 그런 아주 드문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을 해봤더니 뭐 프랙처 리스크가 그렇게 뭐 올라가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아직 롱텀 세이프티 모르고 근데 GLP-1 베이스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해 GIP랑도 같이 아까 털제파타이드는 두 개 같이 액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이제 GIP에 대한 얘기를 또 생각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그 바디 컴포지션, 그러니까 머슬 매스, 림바디 매스 이런 건데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기름만 쏙 빼면 좋을 텐데 예, 머슬 매스도 같이 빠지면서 머슬 스트렝스, 근 감소 내지는 근 강도가 좀 펑션이 그러니까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컨설이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살 빠지는 약이 이런 쪽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우리가 어떻게 기름만 쏙 빼나. 우리 그러니까 SGLT2 이니비터도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살코페니아 환자에서 노인 환자에서 너무 또 이쪽 약을 좋다고 쓰다가는 뭐 어떤 분은 쓰러지는 분도 나오죠. 기운 없다고 막 이러시는 분 나오거든요. GLP-1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듀라글로타이드밖에 쓰질 않아서 이런 정말 엄청난 액션의 GLP-1는 저도 아직 못 써봐서 모르겠는데 SGLT2는 전 듀라글로타이드 썼을 때 그렇게 머슬매스 줄어드는 건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체중 자체가 별로 빠지질 않아서. 근데 아무튼 체중을 빠지는 그런 약제들은 일단 팻매스가 같이 조금 빠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팻매스가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림바디 매스, 그러니까 림바디 매스, 그러니까 토탈 웨이트의 림바디 매스 B로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지. 네, 그 팻매스가 더 빠지니까. 그래서 이 비율은 오히려 좋아진다. 그 터제파타이드도 역시 뭐 림바디 매스는 10.9% 빠졌으면은 팻매스가 34.9까지 줄어들었으니까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액티비티를 오히려 봤더니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매스, 어떤 뭐 이렇게 그 머슬 질을 평가할 때 사실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보다는 오히려 좀 스트렝스나 이런 펑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림바디 매스랑은 사실 딱 그렇게 코릴레이션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겠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주사 맞고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운동. 머슬 스트렝스 뭐 운동밖에 더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이런 또 인크레틴 계열로 이 머슬 매스에 작동하는 또 그런 인크레틴 계열이 또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또 코워킹하는 같이 또 아크로스를 작용하는 그런 약을 쓰면은 머슬은 좀 덜 빠지면서 머슬은 오히려 강화하면서 팻매스만 너무 좋겠죠. 그런 몰레큘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쪽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연구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로서 지금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거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뭐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와봤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 뭐다? 운동의 운동. 그러니까 이게 웨일로스 메인티넌스에 대해서 엑서사이즈 효과를 본 것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재밌어. 이게 처음에 이제 요 위크 8 전에 8주 전에 먼저 칼로리 인테이크를 확 낮춰가지고 살을 쫙 빼놔. 환자는 어떻게 연구했냐면 살을 먼저 빼요. 먹는 거 줄여가지고 열심히 살을 빼놓고 그다음 어떻게 했냐 맨 위카는 그냥 갑자기 다 풀어준 거예요. 그냥 운동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냥 플라시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풀어준 거죠. 그냥 관찰한군, 노 인터벤션. 두 번째는 엑서사이즈만 시켰어. 근데 위약을 줬어, 위약. 그러니까 주사를 뭐 주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 약이지. 네. 그래서 이건 엑서사이즈만 들어간 거죠. 세 번째는 운동은 딱히 안 시키고 주사만 줬어요. 리라그로타이드를. 네 번째는 운동도 시키고 리라그로타이드 줬어요. 자, 이게 이제 요 데이터를 보면 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같이 쭉 처음에는 이제 그 인터벤션 전이니까 쫙 칼로리 인테이크 줄였을 때 쫙 같이 쫙 빠지다가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군이죠. 역시 효과 없이 다시 저는 원래 체중으로 뭐 끝까지는 안 돌아가도 상당수 이제 한 거의 반 이상은 올라가 버렸죠. 그다음 초록색. 운동만 한 군인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효과가 더 안 나오겠지. 비만 효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운동 효과가 좀 지속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리게인 되는 게 웨이트가 인터미션 끝나고 다시 쪄버리는 우리가 리바운드라고 하죠. 그게 그래도 훨씬 덜하죠. 엑서사이즈는. 그다음 파란색 줄 볼까요? 이제 주사 맞으니까 좀 빠지는데 딱 인터미션 끝나니까 쫙 그냥 바로 오히려 주사 안 맞은 군처럼 체중이 돼버렸어요. 빨간 군은 뭐다? 다 같이 한 거. 운동도 하고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리게인도 훨씬 덜하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요게 엑서사이즈 한 군, 안 한 군. 결국 인제 그 주사가 끝나고 치료가 끝나고 1년 후에 리바운드를 결정하는 게 우리 엑서사이즈 효과가 크다. 주사는 사실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뭐 모든 비만 약제가 그렇지만 이 터제파타이드도 그렇고 위고비도 그렇고 끊어지면 리바운드를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본 데이터에 따르면 위고비보다는 터제파타이드가 좀 덜 올라가는 것 같고 아무튼 효과가 더 강력해서 그런지 아무튼 이 GLP-1도 사실은 꽤 한 반수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치료하려면 운동이 중요하다. 생활요법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걸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뉴로사이클레틱 액션인데 사실은 이제 GLP-1 쪽은 뇌에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뇌에 호르몬이 있거든요. 수용체 호르몬이, 그러니까 수용체가 작동할 수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식욕 중추에도 작용하지만 이게 뇌 자체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켜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중도 빠지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우리 퇴행성 질환, 파킨슨병하고 치매,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효과가 많이 보고가 됐었어요. 이런 소수 연구도 많았고 동물 연구도 있었고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치료제 쪽으로도 프로미싱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뭐 이런 뭐 아직은 소수 데이터밖에 안 됐지만 뭐 리스를 썼더니 실제 이런 모터 펑션에서 좋은 쪽으로 변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뭐 파킨슨이 사실 더 데이터가 많고 알츠하이머 쪽은 좀 덜하지만 이런 디멘시아의 그런 새로 된 진단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봤을 때 오히려 0.47가 훨씬 적죠.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진단된 치매 건수가 좀 줄더라. GLP-1 썼더니 이렇게 좀 좋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킨슨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이쪽에 대한 RCT가 진행되고 있어요. 치료제로서 영향성이 있는지. 근데 알츠하이머 쪽은 조금 그 데이터 나온 것도 일부 있는데 조금 네거티브로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오히려 좋은 쪽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쪽이 그 자살, 그리고 디프레션, 셀프 인저리, 자해 이런 쪽에 대한 보고가 증가됐어요. 이게 최근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아이슬란딕 메디슨, 그러니까 이제 그 각각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주제가 그 팔리면서 이제 많이 쓰잖아. 지금 우리나라만 못 쓰고 다 쓰고 있더니 전 세계 다 쓰고 있는데 실제 이런 주사를 맞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이런 케이스 보고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국에선 보건당국에서 이거 뭐지? 그래서 딱 알람을 걸고 이제 자체 분석을 막 하죠. 나라별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024 이게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뭐 이렇게 첫 이제 알람 사인 보면서 이제 쫙 그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각 보건 당국에서 케이스 미립을 해봐도 인과관계를 못 찾았어. 왜냐하면 이게 뚱뚱한 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좀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이약 주사 때문에 정말 자살한 건지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른 비만 약제도 그런 식으로 색출된 경우도 있었고, 이런 쪽이. 그래서 좀 연구하기가 참 뚜렷이 밝혀내기가 좀 힘든 영역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보고 분석, 이런 보건 당국에서 이런 데이터, 셀프 데이터에서 뭐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봐도 실제로 딱 이 약제에 대해서 실제로 확 올라가는 그런 거를 발표를 못했어요. 발표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러니까 이제 또 이런 판매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이런 학자들 이걸 또 이렇게 주창하던 학자들도 많을 거 아니야. 얘네들도 이제 엄청 데이터를 열심히 모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 스터디뿐 아니라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스터디도 해보고 이런 실제로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다. 오히려 세마그리슨 쪽에서 더 리스크가 낮더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2024년 2월인가 이게 다이베톨로지아는 이제 유럽 당뇨병학회 대표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이아베티스, 미국에서는 다이아베티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덴마크에서 나왔잖아. 이 위고비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발표 먼저 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RCT를 못 하거든요. 이게 RCT가 어려워. 워낙 아주 레어한 아주 그런 이벤트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RCT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에 썼던 환자들은 이제 크로스 매칭을 한 거예요. 이게 요런 게 이제 각각의 이제 그 GLP-1이 아닌 약제들하고 비슷한 그런 그룹. GLP-1에 썼던 그 비슷한 그런 웨이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을 짝을 맞춰가지고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코호트 스터디를 분석을 해봤더니 리스크가 그냥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하자드 레이셔가 거의 통계적 의미가 안 나오거든요. 보면은 메인 이벤트가 1.44인데 통계적 의미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의 그 얘기는. 이게 자살을 정말 올리고 그런 시비어 디프레스에 빠질 만한 뚜렷한 근거는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게 아마 9월인가 발표된 것 같은데 9월에 발표된 거죠. 발표된 건데 너무 따끈따끈한 요건 뭐냐면 스텝 트라이얼에서 이건 뭐냐면 세마그루타이드 대표적인 CBOT 대규모 임상 연구였거든. 이걸 다 총망라해서 하도 그런 쪽에 문제가 되니까 정말 그런지를 본 거예요. 후향 분석을 한 거죠. 여기서도 그 메이저 그런 수어사이드 어택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후향적으로 RCT가 아니라 이거 전향적으로 본 것도 아닌 그런 한계점도 있지만 사실 이거지. 예. 그 기본적으로 정신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지. 왜냐면은 이런 임상 연구들은 다 룰아웃을 하잖아. 그런 위험한 환자들, 문제가 있을 만한 환자들은 다 룰아웃을 하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비만들 위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저의 우울감이 심하게 깔려있는 그런 기저 우울증 환자가 사실 포함되지를 않았어요. 위드아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우리 비만에서 많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걸 썼을 때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어요. 그런 쪽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였어요? 이게 주사가 CNS에 작동을 하는데 주로 아직까지 연구된 식욕중투 얘기만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약제들은 장기 데이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써봐야지 아는 거라서. 근데 이제 데이터가 지금 엄청 많이 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좀 더 명확한 그런 분석이 될 겁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결론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그 위장관이 좀 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엠팅이 느려지기 때문에 위에 그 식사물이 오래도록 남는 게 또 부작용이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우리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이게 잘 안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실제 이런 연구도 했어. GAP를 했더니 이건 프로스펙티브가 연구를 한 거거든요. 뭐 많은 수를 한 거, 20명 갖고 한 거지만 이 세마를 그러니까 그 위고비를 맞은 사람의 70% 가까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음식물이. 컨트롤은 10%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게 내려가는 정도가 이게 이제 70%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주일 지나니까 그래도 한 50% 이하로 떨어지죠. 50% 이하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좀 이렇게 내시경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뭐냐면 이제 intestinal obstruction, 그러니까 장폐색이에요. 장폐색을 봤더니 또 어떤 UK 미국에서 한 그런 영국에서 한 그런 또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데이터베이스로 한 그 분석을 봤더니 1.69, 2.5 좀 높죠. 타 SGLT 비해서 높더라는 보고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미국에서 한 덴마크에서 한 노르웨이 이런 데서 또 북유럽에서 한 거는 또 그렇지가 않아. 여기는 또 SGLT 이비터에서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결정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또 미국에서 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한국에서 그 내시경을 시행한 그런 환자의 리트로스펙트 봤더니 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흡인성 폐렴의 리스크가 올라가더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게 기전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이게 마취학회, 미국 마취 의사들끼리는 적어도 전신 마취 수술 전에는 1주 전에는 이거를 끊는 거를 고려한다. 레커멘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국 내시경학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그렇게까지 에비던스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주의를 기울이자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가스트릭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이쪽으로 자꾸 잘 안 내려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뇨 환자 중에도 워낙 이게 가스트로패시가 심해서 이게 위운동이 워낙 떨어진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의 GLP-1을 썼을 때
좀 더 이런 수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더 긴 텀을 끊고 뭐 수술을 하시건 내시경을 하시건 이렇게 우리가 차별화해서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건 좀 이제 알러지. 우리 모든 주사제는 인제 알러지 반응이 잘 나와요. 인슐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사들이 인제 안티바디가 잘 생기거든. 그래서 안티바디 생기는 게 이 액션을 좀 방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에피커시를 떨어뜨리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제 플라틱 그러니까 이제 맞고 진짜 확 나빠지는 건데 아주 드물어요. 저도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케이스 보고도 별로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드물다. 그런 쪽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이런 건 많아요. 인젝션 사이트 리액션. 주사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한 거는 듀라글로타드 워낙 많이 써 보니까 꽤 많이 나와요. 꽤. 근데 이게 대체할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게 나와도 그냥 참고 맞으시라고. 왜냐면 이게 주사가 너무 맞아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인제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그럼 또 가라앉고 또 시간이 갈수록 좀 가라앉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마이너한 그런 인젝션 사이트 리액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안티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건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DPI-4도 그렇고 GLP-1도 그렇고 이게 안티 인플라마토리 염증을 좀 항염증 효과가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스마, 우리 천식에 대한 그런 이벤트를 좀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천식. 그리고 COPD, 우리 만성 노인성 이런 그런 거에서도 좀 더 증상이 좀 개선시키는 그런 또 보고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SGLT2 쓸 때 우리 제니탈 인펙션 그러니까 요로 간염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DPI-4를 같이 병합했을 때 그 리스크가 줄어요. 염증이 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안티인플레이션시 액션이 부작용이라보다 좋은 점일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요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사 부위에 이렇게 뻘겋게 가렵다는 분도 있고 좀 붓는다는 분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요건 또 대표적으로 여기 오젬픽 페이스라고 재밌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살이 너무 얼굴살이 급격히 빠지니까 이 주름이 더 생기는 오히려 좀 더 늙어 보이는 효과? 그래서 이 실제로 미국에서 인제 그런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걸 머스크만 맞았겠어요. 살 빠지니까 다 맞았지. 그랬더니 오히려 이게 쏙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또 좋게 해 주는 성형 수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새로운 주사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뭐 아직 우리가 새로운 약들은 아무튼 안정성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다 장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효과가 너무 좋긴 좋아요. 그리고 이쪽 계열이 이론적으로 제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꼽은 이유가 이 타입 2D 우리는 당뇨를 보니까 단순 비만 예뻐지라고 맞는 주사가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신부전, 신부정 다 좋게 해요. GLP-1이. 당 떨어지죠. 웨이트 줄어들죠. 신부전 좋아지죠.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정, 그러니까 콩팥 다 좋게 해주는 데이터가 확립이 됐어요. 이론적으로 다 데이터적으로 다 CBUT에서 다 여러 번 보여줬던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꼭 써야 될 환자에선 써야 되는 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드버스 이펙트에 대해서 물론 조심해서 써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GI 트러블 이런 쪽 소화기관 부작용 그리고 이런 GB 담낭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탈수하거나 너무 웨이트 로스로 인한 머슬 매서도 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런 걸 잘 봐가면서 우리 환자한테 잘 써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비만 주사라 해서 다들 뭐랄까 이제 다들 비만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물론 이제 비싸죠. 일단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도 정확한 가격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너도 나도 막 그냥 막 무슨 인기몰이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작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그냥 무슨 우리 비만 약들은 막 뭐랄까 이제 이렇게 살 빼는데 너무 집중하신 분들은 위험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약만 먹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비대면 진료 하잖아요. 비대면 진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의사를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그냥 약만 계속 처방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쪽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시간은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그럼 질문이 뭐 좀 올라온 게 있을까요? 박지연 님이 질문 주신 것 같네. 예전 비욘디 방송에서 이런 비만 치료제 성분. 그래요, 맞아요.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털세파타이드. 예. 이게 제가 아까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 단독으로 들어간 게 세마글루타이드고요. 요런 계열은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 쪽입니다. 우리가 싹슨다도 있고 트루리시티도 있었어요. 당뇨병 치료제 쓰이는. 근데 세마글루타이드는
뭐가 좋으냐면 일단 뇌에 작동하는 기전이 좀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몰레큘마다 뇌에 작동하는 증추의 그 농도가 좀 다르다 그래요. 이게 실제 썼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잘 작동하는 거지. 네. 근데 세마글루탄 그게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리라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세마글루탄의 장점 뭐냐? 위클리. 주에 한 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세 가장 많이 쓰는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고 이제 그게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비만 주사대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발매가 우리나라에서 될 예정이고요. 털제파타이드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GIP1까지 같이 작동하는 거라서 아까 서로 말씀드렸죠. 부작용도 좀 상쇄시키면서 또 같이 공동으로 작동하면 더 부가를 시키고 또 팻에 대한 또 좋은 팻의 지방 대사를 또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본에 대한 역할 이런 게 같이 짬뽕 되면서 더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마운자로라는 걸로 이제 릴리라는 회사에서 이미 미국에선 시판되고 있고 이게 데이터가 사실 더 좋습니다. 더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고 부작용 면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작용면이 없다라기보다는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용량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야. GLP-1 농도를 더 올릴 수가 있는. 그래서 아까 도즈 디펜던트 하다 그랬잖아요. 용량이 더 커지니까 더 잘 빠지는 거지.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운자로도 이제 곧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릴리에서 이제 노보에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얼마나 들어올지 아마 결정하고 들어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엔젤님 질문 볼까요? 남편이 약간 비만이었는데 당뇨약, 다이아백스를 먹고 나서 2000ml를 먹고 나서 밥맛도 없다 하고 그러다 보니 살이 빠졌어요. 약 자체가 입맛을 떨어뜨리나요? 6개월쯤 동안 5kg는 빠진 듯한데 걱정돼서 곧 위내시경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다이아백스가 1000ml, 2000ml면은 굉장히 고용량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 식욕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게 GI 트러블이 좀 생기고 또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을 좀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나와요. 요즘에 또. 이 장내 미생물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 자체가 좀 또 건강해지면서 빠진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너무 괴로우시면 줄여야죠. 이렇게 막 5kg까지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 근데 용량 줄이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또 다른 병이 있을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윤이님. 선생님 위고비로 살을 뺀 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끊으면 부작용은 없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안 써봐서. 근데 제가 아까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리바운드는 있어요. 거의 한 50%는 아까 거의 원래 빼기 전보다 거의 반 정도는 다 가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사가 비싸기도 한데 이거를 평생 맞을 수도 없고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게 리바운드를 조심해야 되는데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식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훨씬 덜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아직 그렇게는 아직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당뇨 환자에서 쓴다면 주로 쓸 거니까 좀 같은 계열의 드라로 좀 스위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위고비를 썼다가 이거 저도 계속 쓰기는 어려우니까 비용 때문에 한 3개월 좀 쫙 뺀 다음에 듀라로 바꿔서 조금 스위치를 하면서 또 생활력도 가면서 살살 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다시 들어가요. 다시 살이 찝니다. 그 다음 볼까요? 뿅뿅님께서 이건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위고비랑 싹센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싹센다 성분이 틀리죠.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고요. 싹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입니다. 리라글루타이드는 데일리 인젝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레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위고비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매일 맞는 또 단점이 있고. 근데 싹센다도 역시 그 뇌작의 호르몬의 작용을 꽤 한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듀라글루타이드보다는 훨씬 데이터가 좋아. 리라글루타이드가. 그리고 심혈관 쪽도 데이터가 좋고. 근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위가 세마글루타이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비만 주사로 빠진 살은 다른 다이어트 방법으로 뺀 살보다 요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다른 주사제들은 그러니까 다른 비만 약들에서 저는 사실 경험이 없는데 저는 이거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식욕 억제제 같은 향정신증 약을 썼을 때 끊으면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던데 저는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쪽이 낫지 않을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 약물 중독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쪽 디펜던시가 많이 생기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비만 주사들. 그래서 오래 쓰지도 못하고 또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GLP-1 리셉터 자체, 그러니까 GLP-1 자체가
심혈관 쪽으로 내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당뇨병을 쓸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오래 쓰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고, 요요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경험이 없었다 비교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안 써봤고, 근데 그 싹쓸레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쓰진 않을 것이 주로 이제 트루리스티를 썼는데, 당뇨병 환자에서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주로 당뇨 환자에서만 치료해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트루리스티가 살이 좀 덜 빠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효과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메포민도 쓰고 또 에스트리프도 같이 쓰긴 하거든요. 같이. 왜냐하면 빼야 될 분들은 같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가만히 있나요? 계속 교육을 시키잖아. 운동해라, 운동.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넘어서까지도 쭉 계속 빠지는 환자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드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니까 한 자리에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3-4달이면 해결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약제들은 또 콩팥 보호 효과, 심장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냥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 환자들이 그때 한때 GLP-1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트루리시티가 이게 그 공급이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기간 동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뺀 적이 있거든요. 할 수 없이 못 써가지고 그랬더니 다 또 돌아가는 거 아니던데. 예. 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맞아요. 운동 식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은 DP보이니프를 바꾸고 나서도 그 체중 유지가 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거기에만 의존됐던 바로 올라가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만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활요법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다른 약제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생활요법을 같이 인터벤션 하면은 장기적인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미마마님께서 트루리스티 장기적 사용 부작, 이거는 뭐 GLP-1의 장기적 사용 부작용이 없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GI 트러블. 근데 대개는 초기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낫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다만 이제 정말 뭐 내시경 할 때 GI 리텐션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 또 뭐 너무 못 드셨을 때 진짜 그 탈수 문제, 그리고 뭐 아직 좀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그런 뭐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루리스티라고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GLP-1이나 전반적인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트루리스티는 근데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 비만 쪽으로 약이 강하지가 않아서 살도 그렇게 빠지진 않고요. 제가 봐서는 뭐 거의 문제 없어요.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는데, 뭐 사이로이드 쪽은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좀 많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사이로이드 갑상선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건 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 김지은 님이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용 후 다시 살쪘을 때 반복 사용도 될까요? 내상은 없는지 부작.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결국 또 다시 작동이 되니까. 그거는 아마 반복 사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내성 문제, 뭐 부작용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효과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혈당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좋다고 그러고, 이 리피드도, 그 지질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웨이트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더 건강적으로, 그러니까 그 심혈관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이렇게 반복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유지하시는 게, 다시 유지하는 게 맞겠죠. 자, 또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싹쓸다 3일에 한 번씩 1비. 요런 게 좀 이제 꼼수인데. 이거는 사실 이게 싹센다가 그래도 12시간 이상 쭉 작동을 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좀 멀더라. 이틀에 한 번씩 맞는 거는 그래도 유지가 어느 정도, 이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유지는 겨우겨우 할 텐데, 그래서 저는 0.6으로 효과를 보는 분들은 0.6으로 계속 맞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데이터가 효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이 0.6도 효과 있고 어떤 사람은 3.0까지 올라가도 별로라고. 그래서 만일 이제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 이틀에 한 번씩, 저는 뭐 한번 트라이 해보라 그럴 것 같아요. 1.2씩 격일로. 3일은 너무 멀고 한 이틀에 한 번. 근데 문제는 이번에 위고비게 용량이 작게 맞으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슬프게도 같은 가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용량이든 고용량이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당뇨약 내시나는 어떤 약인가요? 내시나는 이제 완전 다른 게 DPV 이니비터입니다. DPV 이니비터. 그래서 뭐 내시나, 예.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자누비아 같은 약이에요. 자누비아 같은 약. 그래서 인크레틴 먹는 이제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가 아니라 얘는
액티브 GLP-1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분해하는 DPE4라는 엔자임을 억제함으로써 실제 그 레벨을 살짝 올려주는 그런 역할로 나온 거고, 많이 쓰는 약이죠. 뭐 자누비아, 트라젠타, 테넬리아, 뭐 제미글로 이런 약들 그 중에 하나예요, 레시나가. 그래서 안전한 약이고요. 그리고 저혈당이 안 오면서 저도 뭐 이런 쪽 계열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 또 질문하셨네.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다이아백스나 GLP-1 약물로 치료가 그쵸. 이게 당뇨 전 단계는 사실 비만이 다 당뇨 전 단계죠. 우리 그 스텝 트라이얼 보면은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 당뇨 아니라고 해도 다 전 단계 환자 거의 50~60%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GLP-1 약물로 굉장히 데이터가 좋았거든요. 당뇨로 가는 것도 맞고 실제 체중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보험이 안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비싼 주사제가 보험을 해주겠나요?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비만으로 쓰는 거죠, 비만. 비만 환자들 비급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확실히 좋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 어떤 비만 약제보다는 이런 GLP-1 계열의 이런 GLP-1 메디슨들이 당뇨병 쪽에서는 훨씬 데이터가 안전하고 좀 더 부가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대사에 좋게 작동하잖아, GLP-1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른 비만제보다는 GLP-1 쪽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비용이 문제예요. 단지 비용이 문제인 거고, 그 다이아백스도 사실 좋아요.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 단계 환자들. 그러니까 마른 전 단계 말고 뚱뚱하면서 아직 베타스포는 좀 남아 있는데 저항성이 심한 이런 분들은 다이아백스 썼을 때 데이터가 좋죠. 괜찮게 나오고 실제 다이아백스도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고 다이어트 엑서사이즈만큼의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요법 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을 안 해줍니다.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일본이나 다른 미국은 다 보험 된단 말이에요. 전 단계에선 다이아백스가 다 우리 당뇨병 진료 지침에도 고위험 전 단계, 비만을 동반한 전 단계에서는 이런 메포민, 다이아백스 계열을 쓸 수 있다라고 진료 지침에 나와 있지만, 나라에서는 이제 보험은 안 해줍니다. 다 비용 문제죠. 너무 전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질문한 거 다 커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관심 두고 있으신 것 같고, 또 이제 좀 새로운 계열이라서 저 역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 지금 정리하면서 아까 9월 논문까지 올렸잖아요. 계속 서로 싸우면서 막 나오다 보니까 또 앞으로 1년후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현재까지로선 거의 대세다. 그리고 요번에 ESD 미국 당뇨병 그러니까 유럽 당뇨병학회, 미국 당뇨병 주제가 GLP-1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뭐 완전히 그냥 핫한 이야기라서 아마 저도 계속 공부를 해가야 되고, 공부할 거 너무 많아 죽겠어요. 진짜 이쪽 뭐 GIP, 또 글루카곤이나 코아고니스트,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인류는 계속 진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비만은 이제 극복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수술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